자, 다음 이야기 시작합시다. 자, 요번에는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로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다루는 패키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 그러면 아마 이걸 거예요. 두말할 거 없이 판다스가 이제 별표 한 10만 개 정도 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패키지고요. 주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그 데이터들을 구성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관계형 혹은 분류된 데이터. 여기서 관계형이라는 부분이 좀 더 세요. 관계형 데이터로 작업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 구조를 제공하는 파이썬 패키지인데요. 자, 관계형 데이터. 좀 익숙하지 않아요, 용어가?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DBMS라고 했었는데, 이 오라클이었죠? 이 오라클에서 데이터를 다룰 때 테이블이라고 하는 형태로 다뤘잖아요. 이 테이블들 간에 서로 참조키를 맺었었죠. 그 참조를 맺어서 서로 테이블 간의 관계를 맺는다 라는 특성 때문에 DBMS를 다른 말로 RDBMS라고도 불러요. 릴레이션십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거를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거든요. 개념이 거기서 와요. DB 테이블하고 개념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SQL을 다루면 판다스가 적응하는데 좀 쉬워요. 근데 판다스 한다고 SQL 적응은 잘 안 되긴 하더라. 그래서 실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이제 고수준, 기능이 겁나 많은 객체를 이제 쓸 수 있게 해줍니다. SQL 테이블 혹은 엑셀 시트에서 같이 뭐 유형이 지정된 열, 그러니까 각각의 필드가 있는 테이블 형식 데이터. 그 다음에 정렬되거나 혹은 정렬되지 않은 시계열 데이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치된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12월 달에 기온을 조사했다. 그럼 날짜별로 기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시계열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행렬 데이터, 그리고 일반적인 통계 데이터 세트. 판다스를 쓰게 되면은 크게 데이터 타입이 두 가지가 더 확장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시리즈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시리즈는 1차원 데이터고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분야를 막론하고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한다라고 하면 이거 두 개밖에 답이 없습니다. 다른 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어렵다? 그냥 파이썬 놓으시면 돼요, 그냥.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종 마지노선이에요, 이게. 데이터 프레임을 잠깐 미리 스포로 해서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표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하고 특성이 똑같아요. 근데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걸 배우기 전에 시리즈라는 걸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거 하나 있죠. 요거 하나를 떼내면 얘가 시리즈가 돼요. 그래서 시리즈라고 하는 걸 직접적으로 다루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 시리즈가 되게 애매한 게 얘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기능이 이제 시리즈에서 파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판다스 데이터 구조 1차원은 시리즈, 배열로 표시된 1차원 데이터고요. 2차원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 그렇다고 해서 넘파이 2차원 배열하고는 달라요. 행과 열이 있는 크기가 가변적인 테이블 형식의 2차원 데이터고요. 우리가 그 연속형 자료형을 가장 처음 만났던 게 리스트였죠. 이 리스트가 업그레이드해서 넘파이 배열이 되잖아요.
이 배열을 업그레이드해서 시리즈가 돼요. 이 순서대로 기능이 확장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리즈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게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었던 리스트나 배열은 인덱스라는 게 있었죠. 근데 이 인덱스라는 게 개념적으로 존재했던 거예요. 실제로 0이라는, 인덱스 0, 1, 2, 3, 4라는 값이 어디 써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그냥 0번째, 1번째, 2번째구나 라고 그냥 눈으로 봐서 아는 거죠. 근데 얘는 인덱스가 대놓고 있어요, 진짜. 엑셀에서 11를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판다스는 이미 우리가 설치를 했고요. 코드가 여기 첫 번째 파일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훅 지나갈게요. 판다스 패키지 안에서 시리즈라는 클래스를 가져옵니다. 객체 만들 때 아까 제가 업그레이드가 리스트, 그 다음에 numpy 배열, 그 다음에 시리즈, 이 순서대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했는데 리스트를 numpy로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numpy 배열로 시리즈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중간 단계 건너뛰고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래서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얘를 시리즈 클래스의 파라미터로 넣어주면 객체가 만들어져요. 출력하면 진짜 인덱스가 대놓고 있어요. 인덱스가 진짜 대놓고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요거예요. 이게 인덱스예요. 엑셀하고 차이가 있다면 0부터 시작한다는 거. 자, 인덱스가 있으니까 기본 사용 방법은 리스트랑 numpy 배열이랑 똑같아요. 인덱스 통해서 값에 접근하면 되죠. 근데 이거보다 좀 더 고급화된 방법. 시리즈 객체를 통해서 values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접근하면은 값만 뽑습니다. 인덱스가 이렇게 대놓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실제 값이지만 이것도 일종의 값이에요. 얘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값하고 인덱스를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values라는 프로퍼티를 가져오면 이제 이렇게 값만 뽑혀요. 타입을 확인해 보면은 numpy 배열이죠. nd array라고 하는 게 n차 디멘션 어레이예요. 자, 리스트 함수한테 던져주면은 값만 이렇게 리스트로 변환할 수도 있고요. 인덱스도요. 컬럼.index라고 하면 인덱스만 이렇게 뽑혀요. 객체 형태죠. 0부터 5 전까지 1씩 증가란 뜻이에요. 타입을 확인하면 얘는 이제 판다스 안에 있는 레인지 인덱스, 범위를 갖는 인덱스 클래스의 객체다 라고 나오는데 뭐 이런 타입은 볼 필요 없고요. 얘도 리스트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이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 갖다 반복문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근데 그때 이제 선택을 해야 돼. 내가 값으로 반복을 돌릴 건지 인덱스로 반복을 돌릴 건지 가끔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연산. 인덱스가 대놓고 있기 때문에 객체를 만들 때 이렇게 값을 지정하고 인덱스라는 파라미터로 인덱스를 내가 정해줄 수 있어요. 숫자가 아닌 형식으로. 그러면은 토요일이 이제 29만, 일요일이 31만이 되는 거죠. 인덱스가 대놓고 있기 때문에 내가 특정 형태로 정해줄 수 있다. 날짜 타입, 만약에 인덱스를 날짜 타입으로 정해주면은 그게 시계열 데이터예요. 자,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sun 그리고 set. 순서가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해서 week 1과 week 2를 만들었는데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넘파이 같은 경우는 똑같은 자리끼리 알아서 더해졌죠. 얘는 인덱스가 똑같은 애들끼리 알아서 연산돼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 자, 이거 올라갔으니까 이거 정리하세요. 11시 반까지 드릴게요. 자,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는요. 아까처럼 이제 넘파이 때처럼 그 조건 검색하고요. 그 다음에 그 형태 변환 뭐 그런 이야기예요. 시리즈도 이제 넘파이처럼 집계가 가능하긴 한데요. 뭐 데이터 프레임 차원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시리즈만 놓고 집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뺐고요. 실제로 이제 코드 그 분석 코드 작성하면서 자주 나오는 코드들만 위주로 정리를 했어요. 자, 넘파이하고 그 다음에 시리즈를 참조했고요. 여기서 넘파이를 참조시킨 이유는 시리즈 객체 만들 때 일일이 원소 타이핑하는 게 좀 번거로워서 np.arrange 0부터 100 전까지 10단위로. 그러면 0부터 이제 90까지 생기겠죠? 왜냐면 100은 포함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객체를 쭉 만들었어요. 자, 조건 검색이에요. 넘파이보다는 조금 간결해요. 객체 이름 대괄호 열고 객체 이름을 한 번 더 지정한 다음에 조건식을 명시하면 이 조건에 부합하는 애들만 반환이 됩니다. 엔드 검색 같은 경우는요. 대괄호를 두 개 써요. 70 이하 10 초과인 데이터만 검색이 되는 거고 5어 검색 같은 경우에 괄호가 조금 애매한데요. 대괄호 안에 각각의 조건은 소괄호로 명시하고 파이프라인을 하나 걸어요. 역슬래시 앞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 있을 거예요. 얘가 파이프라인이에요. 그 다음 타입 변환. 자, 여기 작성이 조금 되다 말아갖고 저도 좀 작성하면서 할게요. 자, 시리즈 객체를 다시 한번 똑같이 또 만들었어요. 넘파이랑 똑같이 edge 타입 메서드를 씁니다. 일단은 이 오리진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보죠. 단순히 데이터 타입만 확인할 때는 시리즈 객체점 D 타입이라고 확인하면은 int 30이라고 나와요. 시리즈도 넘파이랑 마찬가지로 저장되어 있는 값들의 데이터 타입이 전부 똑같아야 돼요. 근데 info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오리진이 시리즈 클래스의 객체고 인덱스는 10개 0부터 9까지 그리고 시리즈의 이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10개의 값을 갖는 컬럼 int 32 빈값은 없네요. 데이터 타입은 32고요. 메모리는 172바이트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좀 디테일하게 정보가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아까처럼 실수 타입으로 변환을 해볼게요. 자, 실수 타입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x는 origin.as 타입 플루트 자, 프린트 x.d 타입 x 출력해 볼까요? 자, 데이터 타입 플로트 64라고 나오고 소수점이 다 박혀 있죠? 자, 시리즈도 프린트 함수로 출력하면은 이거는 형태가 똑같네. 자, 이번엔 문자열로 바꿔볼게요. 또 문자열
y는 origin.s타입 str print y.d타입 그 다음에 y. 자, 문자열은 확인하면 이제 오브젝트라고 나와요. str이라고 다이렉트로 안 나와요. 그리고 쪼르륵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시리즈랑 나중에 볼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그 타입이 오브젝트라고 나오면은 문자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계 기능도 있어요. 합계, 그냥 한 번에 갑시다. 합계. sum. 평균. 민. 최대. 맥스. 최소. 민.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 중앙값. 자, 중앙값은 나중에 기술 통계에서 어떤 건지 다시 설명할게요. 전에 그 중위소득이라는 개념 얘기하긴 했어요. 그게 중위값이랑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리즈 객체입니다. 시리즈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뭐 큰 영향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판다스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그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소개를 할게요. 일단 시리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